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다시 돌아온 수능 한국사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가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요. 우리가 통치 시기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일제시대를 이야기하거나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가 시기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섯째 줄, 해설 다섯째 줄 보시면요. 하지만 헌병경찰제가 폐지되는 등 무단 통치에서 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 시기는 문화 통치 시기가 됩니다. 그럼 문화 통치 시기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이 1번, 3번이거든요. 그런데 조선 태영령은 무단 통치 시기, 헌병경찰제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아니고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 5번은 모두 일제시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이 자료의 시작이 황무지 개간 문제로 나옵니다. 이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답은 2번 보안에 고르시면 되고요. 이 책은 근현대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단체가 나오는데요. 여러 단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중심 인물이 누가 되는지는 파악해 두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 점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키워드로 가져가다 보니까 보안의 황무지 개간권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4번 문제를 보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가의 외교 담당 기관인 파리위원회와 구미위원부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라는 단체가 임시정부라는 걸 파악해야 되고요. 임시정부에 알맞은 것은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OECD 가입 같은 경우는 최근일 거고요. 한성순부나 유경공원은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식목도감은 고려 때 있었던 이야기니까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는 정답은 4번밖에 없게 되고요. 14번 문제를 보시면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 참여를 호소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모금운동이 진행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소나무의 이 상처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이제 전쟁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러면 민족 말살 정책을 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 정답이 되겠고요. 늘 말하지만 일제시대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구분해서 이 시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시기별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키워드별로 알아두시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16번 문제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신간의 탄생을 자극받아 설립되어 그 자매단체라 불린 가라고 나옵니다. 일단 신간회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간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은 1, 2, 3, 4, 5번 중에 5번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에도 마찬가지로 5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했다는 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인데요. 17번 가선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900 몇 년도에 5월 10일 50 총선거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되잖아요. 50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다시 문제를 바꿔서 읽어보시면
정답은 2번 재헌국 K를 선출하였다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이자 이 시작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담화문에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3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을 했다라고 하죠. 경제개발 5개년을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찾아보면 균역법, 지계아문, 메가타 모두 이제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고요. 조선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YH 무역사건과 농지개혁법인데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니까 YH 무역사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영어 이름이 나오는 무역 사건이 나오는 거는 정말 현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만 보고도 박정희 시대 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정답을 다른 거를 제거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국민에게 호소한다. 민권은 승리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재선거를 하게 되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밑줄 친 가입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인데요. 우리나라가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축복 속에 161번째 정회원국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유엔을 가입할 때 북한도 같이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우리가 북방외교를 할 때거든요. 그럼 이제 노태우 정권이잖아요. 노태우 정권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직선제를 했으니까 나타나게 됐고요. 그러면 정답은 라가 됩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라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다뤘던 문제들은 다 예전에는 국사라기보다는 근현대사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많은데요. 근현대사들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어떤 통치를 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대통령별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남북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남북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4.19 혁명 이번에 나왔지만 5.18도 있고요. 그 다음 6월 민주항쟁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전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절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보고 났을 때 대다수의 문제들을 보면 1, 2, 3, 4, 5번 중에 최소 2개는 이 근현대사 문제에서도 최소 2개는 지워지거든요. 고려시대 때 온다든지 조선 초기 때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두 개는 지워지는데 그럼 내가 찍더라도 20%의 확률보다는 33%의 확률이나 50%의 확률로 찍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틀린 문제들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40점을 기준으로 1등급을 주는 한국사는 내가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에 발버둥 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시기에 살짝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최소 40점을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식이야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 또 한국사를 공부하는 시기마저도 개인의 선택하는 거라서 선택하는 거긴 한데, 이 선택에는 뭐든지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집중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조금 준비해놓고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기에 매우 유리하고, 더불어서 고득점 받기 혹은 1등급을 확정적으로 받기가 매우 유리한 과목이 저는 한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사가 또 필수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